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멀쩡한 대통령 쫓아내고 이 좌빨 정부, 무능한 정부 만들어 놨더니 참 지금 좀 돌아가셔서 저녁 잘 드시고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야 될 이 해그름에 참 배도 쫄쫄 골아가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 우리 살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백모 박성현 선생이 심판연대를 출범하면서 한번 이런 취지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고 준비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심판연대 취지에 100% 동의하면서 저도 한 걸음에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갈지 우리 박성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말씀했지만은 이 간단한 이 작은 포스터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정말 자유한국당의 집토끼가 아니죠. 이 날짜들은 지들 마음대로 해먹고 문제가 생기면은 또 뭐라 그럽니까? 뭉쳐야 한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 말을 갖고 와서 무조건 뭉치자. 그 다음에 맞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총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주의자, 평화롭게 시위를 해야죠. 우리는 뭐를 투표로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축약이 돼 있다는 말 동감을 하면서 심판이라는 말을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판이라면 당연히 평가가 따라야 되고, 평가를 하자면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그리고 평가가 되면은 점수를 매겨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원해주든 아니면 퇴출시키든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정리할 만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우연으로 일어난 일 같았던 것이 10년, 20년 쌓인 필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또 발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서청대 옥중에서 만 2년을 하고 감옥에 계십니다만 그냥 시간이 흘러만 가고 있습니까? 저 옥중에서도 얼마나 좀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일 하나, 우리나라의 좌빨 빨갱이들 완전히 커밋아웃 시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좌빨 빨갱이들이 숨어 있는지 우리 몰랐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이자들이 우리에게 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지른 그대로 그대로 대갚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나경원 원내 대표 지역구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박성현 대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골랐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서열상으로는 당대표로 위지만은 원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이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제1야당이 국회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황교안 대표는 국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실에 잠깐 들어가게 볼 수 없고 결국 제1야당을 지배하는 것은 나경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장소를 잘 골랐다 하고 나경원 의원 오늘 편안하게 얘기 좀 드리죠. 저하고 17대 때 국회의원 같이 했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 들어갔고 나경원 의원은 그때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나경원 정치 출발이 이회창 총재 때문입니다. 이회창 총재가 98년 선거 지고 2002년에 출마를 하셨는데 상대가 노무현이라는 젊은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회창 총재가 노쇠하게 보인다, 늙어 보인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좀 뽑고 나이 든 사람은 주변에 올라오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았던 인물이 지금 나경원, 지금은 고생하고 있는 조윤선,
그때 그런 특보로 젊은 지성인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 여의도 연구소장하던 유성민이, 그래서 유성민이가 제일 먼저 데리고 온 사람이 KDI 자기 밑에 연구원하던 이해훈. 여러분 이름 들어보니까 다 익숙하지요? 네. 그리고 얘들 대충 지금도 같이 가는 한 패거리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저는 여러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서 국회의원 한 번 해먹고는 그냥 이명박이 욕 좀 하다가 그냥 저는 뭐 정치활동 규제돼 버리고 그냥 그만뒀는데, 나경원 의원은 워낙 인물도 출중하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입품도 훌륭하셔가지고 지금 4선 의원의 원내대표로 제1야당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옛날 인연을 한번 삼아서 몇 가지 충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12일입니까?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서 우리 나경원이가 아주 대박을 쳤죠. 그저 김정은이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말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공천을 의식해서 벌떼처럼 달라들고 와와 그런 바람에 나경원이 그냥 전국적인 인물로 떠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연설을 보는 여러분들 뭐 다 보시지 않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검색에 나경원 연설문 다 나오고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경원 연설문 전문이 다 있습니다. 그 참 법대 판사 출신답게 정말 매끄러운 연설문을 썼습니다. 손혜원이 이름도 안 나와요. 또 어느 초선 의원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문재인이 딸 문다혜 어제 도망갔다 그러면 되는데 주는 없는 딸이 외국으로 갔는데 의혹이 어떻고, 그리고 문재인이 보고 또 김정은이 대변인 그만해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나경원이가 정치인이 아니라 그 연설문 읽어보면은 정치평론가가 쓴 글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나경원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지난 1년 반 동안 투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진입열렬했으니까 나경원이 그 말 한마디가 그래도 반가워서 박수를 치고 자유한국당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연설문 잘 읽어보시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6가지 앞으로 해나갈 일을 요구를 했는데, 6번째, 뜬금없이 내각제 개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 폐단을 말하자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하는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 바로 못 가니까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분산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의 핵심이 바로 이 원포인트 개헌에 있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이거는 정치학자들이 다 연구해온 학문적인 영역입니다. 둘 다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내각제와 대통령제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제도가 우리에게 맞느냐 할 때 저는 그래도 9대1 정도로 대통령제가 저희에게 맞다고, 그렇게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이른바 이 좌빨 경북 주사파 애들이 민주화 운동의 아주 큰 승리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87년 직선제 개혁 그 투쟁에서 만들어진 그 87년 헌법이 내각제를 채택하지 않고 대통령제 그대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만 봐도 우리 남북 대치 상황에 허리 잘린 우리 한반도에서는 대통령 책임제가 맞다는 것을 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나경원이가 이 시점에 뜬금없이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분산 5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했을까? 자, 첫째, 앞서도 얼핏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내각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과 겹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예 우연으로 지나지 우연이 아니겠죠. 자, 탄핵 과정이 이제 1년 반이 지나니까 하나하나 밝혀지지 않습니까? 박지원이가 민주당 우상호 그 당시 원내대표와 탄핵 논의를 하는데 최소한 19표가 필요하니까 20표는 필요한데 과연 새누리당에서 20명이 올까? 그것도 중간에 또 이탈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곱빼기 40명이 필요하다. 왜 박지원이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 옛날 원내대표 할 때 김무성이하고 아주 가까웠으니까 내가 김무성이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래 가서 어이 김 대표 개헌하려면 40석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아마 한 2, 3일 했을 거예요. 김무성이가 형님 40표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0표에서 22표가 더 붙어서 62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 시민 여러분, 탄핵은 민주당 애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근데 박지원, 김무성, 거기 동조한 유승민,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내각제 개헌론자들 아닙니까? 이른바 엇필친 얘들은 의회 중심주의를 얘기하고 공화주의를 얘기하는데 그들의 속셈은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내각제를 고리로 해서 경북 좌파 세력 김종석이 일당과 동조하는 거로 탄핵이 일사천리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이가 내각제 개헌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순수한 정치 제도상의 선택이 아니라 탄핵에 참여했던 탄핵 찬성 세력 그 배신자들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경원이가 말하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됐다는 그 논리가 바로 이 탄핵을 주도한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이 돼가지고 그냥 국정농단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시작이 바로 한 사람에게 권력 집중 운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탄핵을 주도한 이 배신자들을 대변해서 나경원이가 이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야함이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장단점을 떠나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그 순간 탄핵한 세력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정권을 돌려가면서 잡아먹는 그런 수단으로 내각제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될 깜이 안 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해보니까 이렇게 국민들 속여먹고
적당히 할 줄 아는 작자들이 몇이 있죠. 바로 김무성이, 박지원이, 여기다가 요즘 또 설치는 송학규, 뭐 유승민이도 이제 아이 좀 차면 순서가 돌아오면 하겠지. 이런 식으로 내각제를 해서 돌아가면서 총리 한번 해보고 이러겠다는 어떤 공감대가 탄핵을 한 세력들 사이에 아주 강한 끈끈한 윤대로 맺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각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임기가 없습니다. 내각이 불신임 받으면은 내각 국회 예산하고 선거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가까운 일본 1년에 2번도 선거를 합니다. 그렇게 선거를 수시로 할 때 시민들이 과연 국회로 진출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국회의원, 지금 아베 총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민이 아버지 국회 3선 국회의원, 부산에 김세현이 그 아버지 4선의 아들이야. 지금 이자들이 부자, 세습, 손자까지 내각제 가지고 세습 대대로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하는 작당이 바로 내각제가 아닌가. 여야가 필요 없습니다. 숫자가 모자라면 작은 군소등들끼리 연합해서 한 명이라도 숫자가 많으면 여당이 되고 또 한쪽만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날로 또 1당 2당이 바뀌는 것. 한마디로 삼권 분립이 아니라 의회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지들은 뺀짓단 지들은 세습을 해서 대대손손 부귀영화 누리겠다는 게 바로 내각제 업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왜 이 시점에서 했냐 이게. 작년 4월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문재인 일당이 연방제로 나아가는 민중사회주의에 입각한 헌법 개헌안을 내놓고 대국민 설득을 한 2달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 바른당, 국민당, 또 자유한국당 합쳐서 반대를 해서 주저앉혔습니다. 이 자들은 지금도 기회만 닿으면은 연방제 개헌을 다시 한번 밀어보겠다고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시점에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지네들한테 개헌의 빌미를 제공할 그런 기회를 왜 주느냐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고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여러분 개헌을 하려면은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113석입니다. 개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헌하냐고 뜬금없이 주장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그냥 의심으로 끝났으면 합니다만은 뭔가 지금 이 주석과 이 문재인 정부와 물밑에서 여러 가지로 너희들 어려우니까 적당히 우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대통령은 안보와 외교에만 책임을 지고 국내 정치는 총리에게 맡기는 이원 집정부식 개헌을 원포인트로 해서 우리가 총리 맡아가면서 하고 너는 그냥 임기 다 채우고 해보거라. 이런 야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앞서 우리 박성현 대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북한 평정 작업을 누누이 여러 차례 소상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 보기에 문재인이 임기 다 채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네. 아니면 두세 달을 정리합니다. 네. 날마다 놓고 있는 운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자 다음 주 11일날 미국으로 가죠. 제가 지난주 대한문 연설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들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학생 주임이 문제 학생 교무실로 와 불러들인 겁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그동안 한 짓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분명히 해. 어느 편에 설 건가? 또 시진핑의 편에 서고 김정은의 편에 서서 나를 그냥 사기치려고 장난칠 거냐, 아니면 동맹으로서 우리 미국 편에 설 거냐를 분명히 최후 통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공해상에서 남해 공해상에서 유조선 보내가지고 파이프 달아가지고 석유, 휘발유, 디젤 다 몰래 이런 거 환적해주고, 북한 배를 러시아 배라고 속여가지고 러시아산이라고 속여서 석탄 밀수해주고, 이런 모든 걸 미국이 다 파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한국 배 하나 잡혀서 지금 6개월째 부산항에 묶여 있습니다. 포항에도 지금 3척이 묶여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명세에서 다 꺼내놓고, 자 문재인 너 어떻게 할래? 분명히 얘기해. 이게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일 문재인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가 지금 똥오줌을 못 가리고 목숨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때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문재인이 끌어내려야죠. 그런데 이 자들이 뒷구멍에서 문재인이 더 목숨 붙여서 몇줄 붙여서 3년 임기 더 하도록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원포인트 개헌해서 나 김무성이 총리함하게 해줘, 박지원이도 하게 해줘, 손학규도 하게 해줘, 이런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통탄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경원이의 그 말 한마디에 박수치고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대학문에서 이런 정도의 말을 하고 나면은 벌써 수근수근 됩니다. 저 광모는 올라오기만 하면은 자유한국당 욕하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정말 집토끼가 아닙니다. 자, 김무성이 이 일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 다 뭉쳐야,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다 뭉쳐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문정지 하자는 거. 그 바른미래당도 합치고, 그럼 유승민이도 합치고, 다 쌓아내라는, 여러분 쌓아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도 정답은 내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탄핵한 놈들, 어떻게 뛰쳐나갔던 놈들 전부 다 합치는 거는 그냥 잡탕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치 앞을 보이지 않습니다. 좌우간 그러나 분명히 북한의 김정은이 목숨이 다해가고 문재인의 정권 운명도 이미 종말이 가까워 간다면 제1야당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박성현 대표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단 한 가지, 제1야당답게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린 정말 투표로 심판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자한당의 집토가 아니라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평가하고 시시 비밀을 가려서 저자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 결의를 다져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성문.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